일단 코엔 윈에 대해서 좀 돌아보죠. 오늘 가장 관심을 받은 선수는 바로 이 코엔 윈, 이 호주 출신의 아시아 쿼터를 대비해서 지난 캠프 때 같이 훈련했던 이 선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저희가 예상한 것도 있지만 구단이 예상한 대로, LG 트윈스 구단이 예상한 대로 그런 투구를 펼쳐줬어요. 오늘 뭐 포심 페스티벌,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 투심 던졌다고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선수는 무브먼트가 있는 그 무빙 패스볼 던집니다. 포심을 던져도 이 선수가 뭐 이거 수피네이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립이 이렇게 좀 그립과 손의 이제 방향이 다 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브먼트가 있는 그런 공을 던지고, 저는 이 선수가 던지는 그 오프 스피드 피칭이 저는 체인지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의 움직임만 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스플리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선수 소개할 때 결정구가 체인지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체인지업이 아니라 스플리터입니다. 공이 움직이는 모양은 체인지업 같은데 그립이 스플리터니까 그러면 스플리터가 맞습니다. 예, 스플리터 던지고 커브 있고 뭐 슬라이더는 거의 뭐 지금 찍히지 않았는데 크게 봤을 때 포심 스플리터 커브를 던지는 선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랬어요. 제가 그냥 우리 이 선수를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망주 5선발 정도로 봅시다. 한 2, 3라운드에서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유망주 5선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드렸고 4이닝 한 2실점, 5이닝 3실점 하면은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이 선수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6이닝 3실점, 네, 100점이다, 100점. 이런 100점이에요. 정말 기대보다 훨씬 잘했다. 그리고 투구수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갔어요. 공을 많이 던지지 않으면서 이닝을 잘 먹었고요. 자, 냉정히 바라볼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뷔전을 했지만, 자, 솔직히 9위가 압도적이진 않아요. 압도적이진 않고 SSG 타자들도 한유섬 선수가 특히 그랬는데 딱 두 번째 만남부터 딱 타이밍이랑 궤적을 딱 잡더라고요. 때리는 타이밍과 코엔 린 선수의 공의 궤적을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선수가 인상적인 거는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붙습니다. 깡따구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계속 붙어요. 볼넷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습니다. 볼넷 없고 뭐 최정 선수 상대하다가 힛바이 피치 하나 나왔는데 모에 맞는 볼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뭐 네, 뭐 너무 이제 몸에 꽉 붙이려다가 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랬고 볼넷이 없다는 거 정말 기대한 대로 볼넷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왔다. 오늘 아웃 카운트 10개가 그라운드 볼이었습니다. 땅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이 무브먼트를 잘 살려서 꾸준히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으면서 자신의 투구를 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이닝이 4회였죠. 이때 문보경 선수가 의도치 않게 자신을 향해 강한 타구가 많이 가면서 수비 쇼타임을 해야 됐어요. 했는데 이렇게 야수들을 바쁘게 만들면 돼요. 코엔인의 임무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뒤에 있는 야수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 빡시게 만들어야 돼.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 그게 코엔인 선수의 임무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 LG는 올 시즌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수비 실책 13개로 리그 최소, 예, 리그에서 가장 수비 실책을 적게 하는 팀, 수비 실책이 가장 없는 팀이고요. 실책 외에 DER, 인플레이 타구, 범타 유도율도 7할 2푼 9리로 1위입니다. 인플레이 타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범타로 만드는 확률에 있어서도 LG가 1위예요. 올해 지금까지 LG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가장 수비가 강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엔윈처럼 인플레이 타구 계속 만들어주면요, 아웃 카운트가 올라갈 확률은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봐요. 코엔윈이 진짜 막 까다로운 공을 던지고 두 바퀴 세 바퀴가 돌아도 상대 타선이 쩔쩔매고 그러면 메이저리그 갔겠죠.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지명은 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바라보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간 선수인데 아쉽게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미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엔인을 두고 막 요니 치리노스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이 선수의 뭐 계약 규모도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이 선수한테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 볼넷을 최소화하면서 싸우고 계속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 달라. 맞아도 괜찮다. 뒤에 동료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해줄게, 최대한 도와줄게, 이 모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뭐 문보경 선수도 잘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윤중 선수가 점프 캐치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발로 베이스를 터치한 거, 일루 베이스 터치한 거, 그 순간이 정말 컸습니다.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이제 아웃이 됐는데 그 수비가 정말 컸어요. 예, 발끝이 그래도 닿아가지고 아웃 판정이 났는데 이런 수비는 LG가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투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오늘처럼만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물론 두드려 맞는 경기도 나올 거예요. 뭐 장타 맞고 막 이런 경기도 나올 텐데 그래도 이 방향성을 유지한다면은 코에닌 선수는 앞으로 뭐 많으면 4번, 5번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자기 역할 다 해준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코에닌 선수가 해주면서 자, 그 엘리 자리가 유독 패가 많았어요. 에르난데스가 나오는 그날 LG가 많이 졌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엘리 자리에서 2승 4패였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코에닌이 나오면서 이 기록이 3승 4패가 됐습니다. 돌아볼까요? 3월 25일 잠실 하나전, 이때는 뭐 엘리가 7이닝 무실점, 5대0으로 뭐 엄청난 투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때 또 수비도움 잘 받았어요. 박혜민 선수의 슈퍼캐치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이때는 뭐 LG가 개막 7연승 하는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4월 2일 수원 KT전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가 초반부터 너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고척 경기에서도 부진했고 홈런을 많이 맞았죠. 그리고 하지만 또 4월 15일 삼성전에서 엘리가 또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아, 됐다. 엘리가 이 릴리스 포인트를 못 잡고 공이 뜨곤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됐구나. 엘리가 다시 돌아왔다. 좋은 모습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부상을 당해버리죠. 그러면서 엘리가 이탈을 합니다. 그 자리를 이제 결과적으로 코엔윤이 메웠는데, 코엔윤이 메우기 전까지, 코엔윤이 한국에 와서 뭐 비자를 받고 이거 하기 전까지 김주원 선수와 이지강 선수가 대체 선발로 나왔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졌고, 김주원 나온 경기 졌고, 이지강 나온 경기 졌고, 그러다가 오늘 코엔인 선수가 데뷔전에서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LG가 12대4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엘리 자리 한 자리가 늘 불안했는데 엘리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코에닌이 이런 모습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승리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오늘 코에닌을 보면서 생각난 게 이게 또 있었어요. 자, 코에닌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선수와 인연이 생긴 거는 아시아 쿼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 호주, 뭐 보통 일본, 대만 선수들이 유력하죠.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이 최대 계약 규모 20만 달러를 받고 KBO에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LG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때 호주 출신, 호주 국적 선수인 코엔인을 부른 겁니다.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를 불러서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아시아 쿼터 하게 되면 이 선수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군에 있는데 한번 와서 같이 훈련해볼래? 하니까 이 선수가 흔쾌히 수락을 해서 1월, 2월 애리조나 캠프에서 LG 선수들과 이미 호흡을 맞췄어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엔위는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도 선발 등판을 했고요. 만약에 코엔윈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선발 투수로서 뭐 맹활약은 아니더라도 5이닝 이상 계속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아시아 쿼터 제도는 선발 투수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코엔이는 지금 아시아 쿼터 미리 보기예요. 사실상 아시아 쿼터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기에 앞서서 아시아 쿼터 제도 미리 보기,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단들도 이 코엔인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펜을 데려와야 될지 선발을 데려와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로 잘해버려? 그러면 웬만한 팀은, 진짜 5선발을 다 갖추지 못한 팀은 아시아 쿼터 대상으로 선발을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에닌 선수의 모습이 LG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코에닌 선수가 걸어온 길을 좀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불행해요. 왜냐면은 호주 출신인데 그래도 나름 이제 빅리그의 꿈을 품고 미국 무대에 대한 꿈을 품고 이 선수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닙니다.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라고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디비전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비전 1이면은 미국 대학 야구 리그 1부 리그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미국은 아마추어 스포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히 대학 스포츠로도 떼돈을 버는 나라예요. 이 뭐 야구는 좀 덜하긴 하지만 특히 농구나 풋볼 같은 경우에는 그 토너먼트 기간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떼돈을 법니다. 그야말로. 대학 스포츠로 이렇게 돈을 버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비전 1이다 그러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디비전 1의 그 리그에 속한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엔 윈이 나온 이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도 그렇게 막 무시할 만한 그런 대학교 절대 아닙니다. 야구를 함에 있어서 꽤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예요. 실제로 거의 매년 메이저리그 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꽤 지금 잘 나가는 대학교인데 여기에 입학하면서 이 코엔 윈도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을 꿨죠. 근데 이 선수가 좀 불운한 게요, 대학 졸업하는 시기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원래 메이저리그는 옛날엔 60라운드, 그 다음엔 40라운드까지 이제 드래프트가 진행이 됐는데 20라운드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줄었냐면은 코로나 그 시기 맞이하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 재정 규모를,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드래프트 규모를 축소하기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갑자기 이 선수가 나중에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다가 빅리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 마이너리그로 가는 문도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야심차게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미국 프로야구를 뛰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20라운드로 문이 그냥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40라운드였는데 40라운드, 메이저리그가 30개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30개 구단이 40명씩 뽑는 건데 이게 20명씩 뽑는 걸로 작아져 버린 거죠. 문이. 그러면서 미지명이 돼 버립니다. 때문에 이제 호주로 돌아와서 호주 리그도 뛰고 겨울에는 이제 호주 프로야구를 뛰고 그 다음에는 비시즌에는 이른바 야구와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이 선수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엔인 입장에서 이 KBO 리그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록 자신이 꿈꿔온 대학생활 하면서 꿈꿔온 미국 야구 무대는 아니지만, 마이너리그나 메이저리그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KBO 리그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주 프로야구 평균 연봉이요, 보면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예. 인력대도 없어요. 물론 경기 수가 적고 시즌이 짧긴 하지만 인력 받는 선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호주는 사실상 호주 안에서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직업으로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KBO 리그 아시아 쿼터로 오면 20만 달러 받잖아요. 그 20만 달러가 코엔 윈 같은 선수한테는 꿈의 금액이에요. 꿈 같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엔인이 앞으로 4번, 5번 선발 등판해서 이닝만 꾸준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많은 구단들이 이 타깃을 호주로 볼 수도 있어요. 호주에 이런 선수 많을 거거든요. 호주에 코엔인처럼 계속 야구하고 싶은데, 직업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특히 호주에서는 야구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 선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코엔이 잘하면은 다른 구단들도 제2의 코엔인 찾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코엔인 같은 호주 출신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서 야구를 배워서 나 정말 미국 무대에 가고 싶어 해서 코엔인처럼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야구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야구를 배워서 이제 메이저리그 무대를 노리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엔인의 이런 선발 등판 한 경기 한 경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엔인이 잘 되면요, 내년에 4, 5 선발용 아시아 쿼터 찾는 구단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코엔이 나온 그랜드 캐니언 대학을 제가 좀 봤는데, 이 명문까지는 아니지만 역사가 있습니다. 무려 1953년도에 야구부가 생겼어요. 1953년도에 야구부가 생긴 학교고, 그리고 1080년대부터 디비전 1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로 올라선 학교고, 메이저리거 16명을 배출했고요. 지금 애슬레틱스, 작년까지 오클랜드였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고 지금은 이제 세크라멘토가 연고지고 나중에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애슬레틱스의 유격수 제이콥 윌슨도 여기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를 나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3년도 드래프트 전체 6순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코에닌이 진짜 야심을 품고 야망을 품고 미국에 갔던 선수다. 미국 대학에서 야구를 배워서 메이저리그에 가려고 했던 선수다. 이렇게 이 선수의 히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활약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에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